자,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요, 경우의 수에서 합사건입니다. 합사건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때 더하느냐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사건이 있고요, 바로 뒤에 단원에 나오는 곱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둘의 차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영어책이 서점 갔더니 영어가 5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4권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영어나 수학 중에서 한 권을 사고자 하는 거야. 한 권. 한 권을 사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 경우의 수가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개와 4개를 합친 9개 중에서 하나를 사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또 자, 곱사건은 이런 겁니다. 영어책 한 권과 수학책 한 권을 삽니다. 그러면은 영어책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다음 이어서 곱하기 4 해서 20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곱사건이라는 그래서 곱사건은 동시에 시행될 때 동시 발생이라고 합니다. 동시 발생 아니면은 연속해서 연속 발생이 곱사건이고요. 합사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 때, 그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 합사건을 쓰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내가 만약에 등교하는데 집에서 버스가 3가지 있고요. 지하철이 2가지 있고요. 도보로 가는 길이 3가지가 있다고 하자고. 학교까지. 자,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버스 타면서 동시에 지하철을 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는 버스 경우의 수와 지하철 경우의 수와 도보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해서 7가지, 8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합사건은 동시 발생이 아니고요. 그죠? 뭔가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사건이 끝나는 거. 더 이상 선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바로 합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개념은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주사위의 눈의 합이 4인 경우하고 9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4인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3가지, 그 다음에 9인 경우는 4가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4이면서 9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4 또는 9가 나올 확률은, 경우의 수는, 자, 결국에는 4가 나오든가, 또는, 아니면 9가 나오든가 해서 토탈 7가지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4하고 9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땐 더한다. 자, 그래서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A가 일어나는 게 M가지, B가 일어나는 게 N가지면은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수학 참고서 5종류, 영어 참고서 3종류. 자, 중에서 한 종류의 책을 구입하는 방법은 두 개를 동시에 고를 수는 없으니까 자,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합이 5가 되는 거, 1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15가 되는 거 해서 자, 요거를 다 더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지? 15가 되는 건 없겠구나. 그지? 그래서 5가 되는 경우하고 10이 되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세 개도 마찬가지로 어느 것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경우의 수를 3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경우의 수, 여기 집합이 다시 나왔어요. 집합이 나온 이유는요. 자, 이런 거야. 만약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여기서 뽑았을 때, 라고 했을 때는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가 있는데, 여기서 6하고 12는 뭐예요? 겹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 계산하는 것처럼 2 또는 3이 나올 확률은 자, 2의 경우의 수랑 3의 경우의 수를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더하되 거기서 나오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은 빼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두 개를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되고요.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뒤에 겹쳐지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집합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사건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면은 A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 자, 주사위론에서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6가지 중에서 3의 배수가 2가지가 있죠? 뺀 4가지 중에서 나왔을 때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된다는 거지. 되죠? 그죠?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5의 배수가 되는 거는요. 5 되는 게 1, 4, 자,
2, 3. 자,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10이 되는 경우는요. 4, 6, 5, 5, 6, 4. 5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중복될 수 없죠. 자, 6의 배수가 되는 거, 6이 되는 거는 1, 5. 그 다음에 2, 4, 3, 3, 4, 2, 5, 1. 이거는 다 일일이 세야 돼요. 12가 되는 거는 6, 6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 어디에서도 중복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 더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7가지, 6가지 더해서 13가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어느 정도의 이 파트는 노가다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자, 그러면 1부터 100이니까 2의 배수는 몇 가지? 50가지. 3의 배수는 33가지.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복이 돼요? 2의 배수 뽑으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나올 수가 있지? 뭐야? 6의 배수죠? 6의 배수는 16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50가지에다가 33가지를 더하고 16가지를 빼서 토탈 83 빼기 16, 67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144와 서로 소인수. 144는 소인수 분해하니까 뭐예요? 서로 소라는 거는 공통 소인수가 없는 거지, 1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12의 제곱이니까요. 2의 제곱, 2의 4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6의 배수도 아닌 숫자. 그치? 그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숫자는 자, 100에서 위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67가지라는 걸 구했잖아. 그치? 33가지. 얘가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도 안 들어가 있고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서로 소인 숫자를 구하라 보면 되죠. 자, A, B, C 세 종류가 적힌 카드가 있다. A가 적힌 카드에서 2장, B가 적힌 거에서 2장, C가 적힌 거에서 1장일 때 세 장을 일렬로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문자의 개수. 지금 다르죠? 종이 개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형 돌아갑니다. 자, 맨 앞에 A가 들어가게 되면 세 자리 문자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A, A, B를 써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A, C를 써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A, B, B 써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A, B, C 써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이제 A 안 쓰는 경우 B, B, C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A를 기준으로 지금 A 2장 쓰는 경우 다 했고요. A 1장 쓰는 경우 다 했고 A 안 쓰는 경우 만들었지. 그러면은 얘를 배열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A, A, B. 자, 다음 단원에서 이제 다음 단원이 아닌가요? 이거는 여기서는 확률 같은 거에서 배우는구나. 자, A, B, A, 그 다음에 B, A, A 세 가지 있죠. 배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A, C, A, C, A, C, A, A. 자, 이것도 보면 똑같잖아.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얘도 세 가지. 얘는 뭐야? 서로 다른 거 세 개 배열하는 거 우리 배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앞에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한 개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세 가지. 그래서 세 개짜리가 4개. 4, 3, 12, 18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세 개를 뽑아서 배열한다 그랬으니까 먼저 뭐를 배열할지를 결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 내가 선택한 경우의 수에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 구한 다음에 동시 발생이 되지 않은 경우잖아. 그치? 어느 것도 중복될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자 자체가 이렇게 딱 중복 안 되게 배열을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그 문자들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방정식 나왔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개수가 큰 3C 있죠? 그죠? 이 3C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게 제일 편해요. C가 1이면 2A 플러스 B가 자 11이 되겠죠? 그 다음 누구겠어요? 그 다음 A 결정하는 거야. A가 1이면은 B는 9, A가 2면은 B는 7, 3이면은 5, 4면은 3, 자, 5면은 1, 자연수니까 10가지 나오게 되겠죠? C가 1인 경우는 그래서 5가지가 나오고요. C가 2인 경우,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가 커지면은 나머지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거지. 자, 얘가 더해서 8이게 될 거고요. A가 1이면은 B는 6, 2면은 4, 3이면은 2. 끝났죠? 세 가지입니다. 자, C가 3이면은요? C가 3이면은 3, 3, 9니까 2A 플러스 B가
넘어가면은 5. A는 1, B는 얼마? 3. 2면은 1. 끝났죠? 두 가지. 그래서 토탈 10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개수부터 차례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가장 큰 개수가 식 전체의 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 파트는요, 경우의 수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이 한정적인데 어쨌든 변형되는 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유형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변형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확률이나 경우의 수 파트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유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유리해져.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겪어볼수록 그만큼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개념만 갖고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거기서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런 기본서에 있는 유형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의미 아닌 두정수. 의미 아닌 두정수는 뭘 포함한다는 거야? 0 또는 자연수라는 거죠. 자, 누구부터? y부터. y가 0이면은 x가 7보다 작다. 그래서 x는 0, 1, 2, 3, 4, 5, 6 해서 7가지 나오죠. 자, y가 1이면은 x는 5보다 작다. x는 0, 1, 2, 3, 4까지, 5가지. 그 다음에 y가 2면은요. y가 2면은 이제 x가 3보다 작다죠. x는 0, 1, 2. y가 3이면은 x는 1보다 작다. x는 0. 세 가지,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세 가지, 5가지, 7가지를 다 더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6가지가 되나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합사건 자체는요,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동시 발생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야.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곱사건에서는 자, 동시에 발생하는 게 어떤 경우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꼼꼼하게 푸시고요. 질문 많이 하세요. 알겠죠?